오늘은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제 자신부터 바로잡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라. 스스로 자신을 바로잡아서 침노하지 않으면 참 지혜라 한다. 스스로 닦기를 힘써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자신도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10여 년 전 일입니다. 10여 년 전도 되고 거의 한 20여 년이 넘었죠.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투병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놀라운 제품을 개발해 컴퓨터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았으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었던 그는 사후 출간된 자서전이 단 며칠 만에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름만 아이폰 하면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고,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이 컴퓨터의 세계에 완전히 그 세상을 뒤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제 끝없이 이제 변해져 가지요. 지금도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이걸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업무도 다 보고 그러지만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다시 또 다른 것이 나오죠. 그게 GPT 잭이라든가요. 내가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과 이제 삶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주제는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 자신부터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라.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나갑니다. 개인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나고 집단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나가고 또는 지역의 마을이랄까요? 시 이런 데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왔다 가고 난 이후의 젊은이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이후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는 잡스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잡스 증후군, 스티브 잡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증상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증후군을 앓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회사의 부속처럼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혁신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는 생전에 잡스가 추구했던 혁신과 변화에 감동받아 그들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제 뭔가의 자기 삶이 또는 자기 주변이, 자기 회사가, 자기 가정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끼리, 아니면 부부관계끼리도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가 마음에 맞는, 호흡이 맞는 그러한 사람 관계로 변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부부관계만 보더라도 결혼해서 한 3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 이후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또 3년 정도 살았으면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3년 정도 살면은 뭐가 이렇게 변해져 가는지 호흡이 잘 안 맞고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그 상대방이 변해가지고 나한테 잘 호흡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변해야만이 되는데 상대방만 변해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면은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 상대방이 변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역시 나에게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가 이제 호흡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이죠.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통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실제 삶을 살아보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개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 호흡이 안 맞고 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때 계속 불만이 계속 쌓이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애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또는 부인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 남편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뭔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돈으로 다 돈 들여서 이제 이게 달라지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 달라져서 서로 호흡 또는 소통이 잘 돼서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애들한테, 부인한테, 남편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만 불만을 이제 토로를 합니다.
그걸 좀 넓혀가지고 회사에 가보면은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밑에 직원이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또는 동료 직원 또는 상급자가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쫑코만 주고 정말 신경질 나게 만든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꼭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다니니 그 회사에 가서 일하는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들 뭐 사표 내고 뭐 자영업을 하고 그런데 자영업을 해서 가봐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물가가 그냥 막 변동을 일으키면서 자영업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이런 거라면죠. 그래서 자기 삶이 자기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불만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이래서 나라 정치가 이래서 또 사회가 이래서 또 요즘 세상의 흐름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세상 탓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느냐?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자기가 변해야 된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불만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서 내가 그렇게 변해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 요구가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먼저 변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실력을 쌓고 변하지 않는데 그 제자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와 같은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투자를 해야 이 세상이 이 하는 일들이 변화가 되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투자하지 않고 세상이 하는 일이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늘 내 삶이 불행한 것에 대한 그 불만을 주변과 세상 탓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를 하면은 그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이제 부부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한테 그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원칙이 뭔가. 그래서 그 원칙에 맞게끔 내가 변하게 되면은 다 상대도 가족들도 나의 변화에 의해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고 계속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고 가족들이 변화가 되고 상대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만 해가지고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냈을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아이폰을 만들어냈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자기 혁신을 하는데 굉장히 과감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일본 그 선불교를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본에 있는 선불교 그 스승들에게 불교 공부를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선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려놓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는 공부. 자기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탐진치 삼독심을 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어떠한 그 기술도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기존에 흘러왔던 그러한 패턴에 계속 집착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그 기술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완전히 기존에 있던 패턴에 그걸 내려놨을 때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뭘 원하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기존에 가져왔던 그 모든 습성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와 전화기와 또는 문자 이렇게 하는 것과 이것을 처음에는 몇 가지를 이게 종합해서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폰의 첫 번째 단계를 가다가 나중에는 그 뒤에 다른 기능들을 갖다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폰, 아이패드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다 딱 답을 내주지를 아직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잭 GPT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모든 것을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 하려고 하는 기능을 더불어서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까지 다 대답까지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계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인터넷 속에 이제 그거하고 접속을 해서 그 기계를 활용을 하면 그렇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나의 이 삶의 조건도 변하지 않고 또 우리 가정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나의 변화가 안 되면은 가정과 지역사회와 우리 회사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종교단체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해서 거기에 변화를 내가 가해야 되는 것이죠. 좀 주부를 더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속한 환경에서 찾거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탓만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바꾸려는 모습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인 앤서니 로빈슨은
조직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개혁하며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은 자신을 바꾸는 간단한 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며 자기 변화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미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뭔가 제일 매일 접촉하고 생활하고 사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변해줬으면 좋겠다. 또 가족 중에 서로가 호흡 내지는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가족이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가족 간에. 잘 되는 사람 집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 아버지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을 하니까 애들은 늦게 학교 갔다가 또 아버지보다 더 늦게 귀가를 해서 잠자고 있을 때 이게 서로 교체가 출퇴근이 이루어지니까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는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그 환경들이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가 하면은 설사 그렇지 않다라 하더라도 무슨 이 세대 차이가 나서 별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고 그런 대화를 하겠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어도 무슨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다 그러시는가요?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조금 커서 조금 자기네들 일 알아서 할 만하면 다 이제 밖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나가고 해 이제 남는 것이 부부만 남고 뭐 부부가 남아도 둘이 하루 종일 말 한두 마디 하면은 그 소통하는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서로가 이 해소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는데 이럴 때는 부인이 변하든지 남편이 변하든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 부인이나 남편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어디 나가서 문화센터에서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아니면 법회를 나오시든지 이래 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내가 변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변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그 남편이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네. 이런 낌새를 차리면은 부인도 거기에 맞춰서 나도 좀 변해야지. 이러면서 조금씩만 변해도 굉장히 그 변화는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변화에 조그마한 변화가 출발을 해서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큰 일이라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 평화 이런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면서 이것이 생각보다 어려움을 알고 이내 좌절하고 곧 포기해 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속한 위치에서 내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키다 보면 내 주변도 영향을 받아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영국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이 성당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여행 가면은 영국 런던의 가장 중심에 가장 큰 성당이 이 성당이라고 그래요. 대성당 지하 묘지에 성공의 어떤 주교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이제 이 주교가 성공의 주교가 하는 말을 자기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이 풍부했을 때 나는 항상 변화시키겠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면은 영국이 이제 뭐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에 그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식민지에 가서 이제 성공의 대주교면은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힘이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또 나라가 그렇게 위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니까 그 나라의 큰 대주교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세계를 한번 내가 영국의 식민지 나라만이라도 한번 다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좋은 의미에서 이제 변화시키겠다고 그런 꿈을 꾸었겠죠. 젊었을 때.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이 풍부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이 좀 흐르고 나이가 들고 지혜의 눈을 떴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영국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조금 이제 중년이 되니까 그때쯤은 내가 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하는 이 여러 나라를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영국만이라도 좀 변화시켜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좁혀가는 것이죠. 생각을 좁혀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를 자기가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건 포기하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만이라도 변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가지고 이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뜨고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함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기 가족 하나도 달라지지. 영국 성공의
신부들은 결혼하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는데 가족 얘기하니까 결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죠.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서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됐을지. 이제 자기가 변화가 안 되면은 이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그 중도적 방법으로 보리수 아래서 이제 정진을 했는데, 정진을 7일간 정진을 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동쪽의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요. 얻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처럼 그 지혜가 다 원만구족하다 이것이죠. 원만구족한데 본내 망상에 가려서 그것을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 본내 망상을 걷어내고 원만구족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았고 난 이후의 첫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이후의 세상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중생이 험잡을 곳이 없었듯이 세상이 원만구족하다는 것이죠. 원만구족. 세상은 정말로 모든 존재들이 서로가 다 돕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돕는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도 그 돕는 관계 속에서 빠져나가면은 안 되는, 조그마한 그 미생물이라도 그 서로 관계에 생명의 쇠사슬에 연결이 돼 있어. 그것을 이제 연기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벽한 생명체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어느 한 뭐 식물, 동물, 사람, 뭐 적은 짐승, 큰 짐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한 거고,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모두가 다 이 하나의 공동의 생명으로서 자기 역할을 안 하는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삶을 통해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기법을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보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원만구족하구나. 그리고 세상은 정말 평화롭구나. 하나의 생명이구나. 동일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보셨다는 거죠. 눈을 뜨셔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이 이러한 그 깨달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이제 깨닫기 전의 세상은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법을 깨닫고 이제 부처님이 변화가 된 것이죠. 중생에서 자기 혁신을 한 거죠. 부처님이. 자기가 변화된 것이죠.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지혜의 눈을 뜨니까 세상에 달라. 형식은 똑같아도 시각적인 것은 똑같아도 그 개개의 생명들을 보니 모든 생명이 동일 생명이고 각 개개의 생명에 사는 모습이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지구상의 그 지구사회에서 살면서 어떠한 인간도 근데 어디서는 뭐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막 맨날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망하게 만들고 지가 그것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만 하려고 하는 그것만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세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물대로, 공기는 공기대로, 땅은 땅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하나의 동일 생명체로서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눈으로서의 이 동일 생명의 그 실체를 바라보면은 평화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의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죽이고 싶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개혁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달라지니 이제 그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부처님이 지혜의 눈을 떠서 부처님이 달라지지 않았으면은 부처님은 이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 생명체인 이 지구의 그 평화로운 상태를 부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부처님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게 부처님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고통으로만 보였던 그 세상이 이제 완벽한 세상으로 보인 것이죠. 그러나 그 완벽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탐진치 삼독심에 다 가려서 눈을 감고 사느니 이제 완벽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들을 향해서 눈을 떠라. 눈을 떠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사성제 팔정도다라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중생들은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는 탐진치 삼독의 업에 쩔여가지고 그게 덮여서 살기 때문에 그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렇잖아요. 어쩌다 매일 듣는 얘기인데 어쩌다 한번 어디에서 들으니까 그 얘기가 달리 딱 와서 닿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때는 이제 와서 꽂히는 것이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성당 그 주교의 묘비 그러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교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고, 이 글 쓰는 이 작가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고, 우리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도 바뀌지 않는 걸 알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중요한 거죠.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중년을 지나는 나이가 되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바꿀 수 있는 것은.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 자신부터 바꾸려고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정의 변화는 마을을 변화시켰을 것이며 마을의 변화는 나의 조국까지 변화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보세요. 마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시작해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꾸면 영향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제가 요즘 몇 년 전부터 산에 올라다니거든요. 산에. 그저껜가 또 저도 한번 또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옛날에 여기 구름산은 둘레길이 없었습니다. 광명시에서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길에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그것이 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주 자유스럽게 그 길을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청에서 내 생각처럼 했으면은 좀 더 괜찮은 길을 만들었을 텐데 그냥 길을 어떻게 이렇게 구부려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부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 직선 코스로 길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갔어요. 한 번 가니까 그것이 이제 딱 머리에 익숙해 돼가지고 그 길을 가면 꼭 나 있는 길로 아니고 직선 코스 길로 가요. 가니까 내가 한 번 가니까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걸 보고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몇 사람이 다닌 것 같아. 그 길이 됐어, 그게. 시골에 가면은 그런 길이 많아요, 산에 가면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어떻게 해가지고 길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번 이렇게 다니면은 조그마한 길들이 이제
정식 길이 돼버리고 그 길이 이제는 완전히 그 상황을 바꿔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의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상황이 다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시작해 작은 도로에 큰 도로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꾸면 영향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건 발자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서 그것이 유명한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실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변해야 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 불교로 얘기를 하면 수행이에요. 수행. 자기 변화, 자기 혁신. 이것이 그 자기 변화로부터 주변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그 단체의 변화, 그 가정의 변화, 그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가 아니라 늘 이제는 내가 먼저 변하자. 그게 이제 내가 먼저 변하자라고 먼저 마음 먹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보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살이 돼서 내가 먼저 변하고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는 금강정서와 신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